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군무원 통신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과락만 면하면 합격 가능하다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 중에 하나가 군무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무원 시험에는 여러 종류의 직군이 있지만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통신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가 공무원이 되는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 군무원 시험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발 인원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2017년, 15년 이때에도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22년 이때는 한 5,500명, 작년에도 5,50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죠. 이게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됨으로써 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과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올해 2023년 시험이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를 많이 줄이겠다 해가지고 관심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 12월 달에 내년 공무원 선발 인원이 발표가 됐는데 줄지 않았습니다. 소폭 줄었는데 거의 동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군무원 시험은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많이 줄 거다는 지금 예측을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선발 인원을 봤을 때 거의 많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군수나 그 다음에 행정, 일반 인문계열은 많이 좀 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은 유지가 되지 않겠나 현행 수준으로. 왜냐하면 기술직이라는 것은 그 군무원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거다. 따라서 경쟁률 역시 크게 줄지 않을 거다. 그래서 군무원은 낮은 경쟁률이 장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90대 1을 초과하고 있지만은 군무원 같은 경우에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직을 대표적으로 나타냈지만은 이것도 최고 높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3대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대 1 이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만한 국가 공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 과목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3과목을 보게 됩니다. 9급은 3과목, 7급은 4과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어하고 국사가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격 시험으로서 어느 일정 점수만 넘으면은 점수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영어 GTELF라든지 한국사 시험 이거 아주 자격 갖추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실력이 낮은 학생들은 영어 이거 벽이 높아서 이게 점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 공무원이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자신이 없는 학생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국어 그 다음에 전공 1, 전공 2과목을 봅니다.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하고 전자회로를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됩니다.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하고 통신이론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국어하고 이래서 3과목 평균을 각각 2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평균으로 1차 컷을 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시험 과목이 적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컷 점수가 되게 낮다는 겁니다. 컷이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컷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이 국가 공시험 중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 아닌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군무원을 선발하는 곳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군무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인원을 많이 뽑는 육군 구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선발한 육군 선발 인원이 많았던 직렬의 합격선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군 군수직입니다. 육군 군수직. 자, 인원은 177명으로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죠? 근데 문과 직렬이다 보니까 25대 1이었고 경쟁률이 높았죠. 합격선은 84점으로 거의 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뽑는 인원은 시설직입니다. 시설직에 168명을 뽑았습니다. 자, 약 2.1대1, 2대1이었고 카트라인이 42.66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카트라인이 낮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유도무기직입니다. 유도무기직, 기술직이죠. 115명을 뽑았습니다. 많이 뽑았죠. 3.1대1, 컷이 41.33, 아주 낮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그런 직렬이죠. 네 번째 전산직입니다. 163명을 뽑았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군에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컴퓨터공학과 이런 쪽에서 많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6.3대 1로 기술직 중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73.33입니다. 뽑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직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직렬에서 차량직입니다. 차량직 기술 직렬인데 많이 뽑죠. 857명입니다. 경쟁률이 3.6대 1이고 올해 갑자기 차량 직렬의 점수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40점대였는데 올해 갑자기 60점대로 올라가 버려 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많이 뽑는 쪽에 탄약직입니다. 탄약직 158명을 뽑았습니다. 2.5대 1이었고 컷이 44점대로 아주 낮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가 관심이 있는 요 통신직입니다. 통신직. 자, 기술직으로서 346명 많이 뽑았죠. 앞으로도 우리가 군에서는 앞으로 통신 계통의 이 업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통신직은 줄일 수도 없고 앞으로 더 많이 뽑을 예정입니다. 경쟁률이 3.1대 1인데 컷이 40점입니다. 참 특이하죠. 가락만 면하면은 합격입니다. 가락만 면하면은 이 또 우리가 다 못 뽑았어요. 올해 한 346명인데 한 270명 선발을 하고 못 뽑았습니다.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이 인원이 못 뽑은 인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내년에는 뽑을 인원에다가 기본 인원에다가 2022년도에 미선발된 인원이 이월돼 가지고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인문계열은 우리가 컷이 너무 높아요. 인문계열은 대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자, 전산직도 우리가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좀 컷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로 보는 게 많이 비전공자들이 많이 덤비는 과목 중에 유도무기직이 있습니다. 컷이 낮죠. 그죠? 유도무기직. 그 다음에 총포직.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많이 덤빕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던 직렬 중에 하나가 통신직입니다. 통신직이 몇 년간 통계를 봐도 40점대 50점 초반 50점 언더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합격선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도 많이 뽑는데도 불구하고 비전공자나 전공자들이 많이 접근을 못한 것은 통신하면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접근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통신직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군무원 통신직 9급 시행기간별 경쟁률과 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통신직 9급 공채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서 시행기간에서 채용 인원을 보게 되면은 역시 채용 인원이 육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우리가 국방부, 그 다음에 공군, 해군, 해병대 순으로 이렇게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육군에 대해서 346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이거 외에도 토탈하면은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국방부가 아무래도 그래도 용산 국방부에 근무하다 보니까 좀 탑 브레인들이 많이 가죠. 그죠? 그래서 경쟁률도 좀 높습니다. 컷도 따라서 높고, 그 다음에 육군이 제일 많이 인원이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3대1 정도로 컷이 40입니다. 거의 인원이 미달됐습니다. 대폭적으로 인원을 다 못 뽑았어요. 그냥 커트라인이 수두룩 40점을 못 넣는 사람들이 선발 인원보다도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에도 컷이 41.33, 해군도 46, 해병대는 아주 적은 인원이 뽑기 때문에 컷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군을 노려본다면 올해도 육군은 이 미선발 인원이 2월되기 때문에 올해도 인원이 많지 않겠나, 또 컷 역시도 40점 초반대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공군도 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공군 통신하면은 공군이 상당히 공군에서는 통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군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조금 더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국방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국방부 본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책 위반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하이 퀄리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직 전체 인원과 경쟁률, 합격 컷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22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유사 전공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3군에 대해서 우리가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군은 346, 10, 20입니다. 자, 비슷한 직렬 우리가 전자직은 79, 17, 13으로 대폭 줄죠. 그죠? 그 다음에 유도무기 총포직 같은 경우에 115, 160 이 정도 인원은 그렇게 전자직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이 두 개는 거의 접근하는 학생이 비슷하다는 거죠. 자, 전자공학과나 이런 통신학과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데, 전자직하고 통신하고는 과목이 거의 많이 유사합니다. 이거는 전자공학하고 이거는 전자회로를 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자공학은 동일합니다. 전자공학하고 그 다음에 통신이론을 보게 됩니다. 국어는 공통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자, 차이 나는 것이 전자공학은 동일하고 통신이론 전자회로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냥 보통 요 전자직에 많이 응시를 합니다. 자, 그거는 또 이 과목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주 유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과목은. 자, 왜 그러냐면 전자공학 안에 전자회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공부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전자공학하고 전자회로는 이것도 유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사성이 아까 전자회로하고 전자공학보다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유사성이 두 과목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성은 하여튼 유사성은 이게 더 높습니다. 과목이. 근데 전자회로가 이것은 전자회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과락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대충 공부하면 전자회로에서 과락이 나서 떨어지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는 제가 늘 말하는 지적 한계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공자라든지 약간 전자공학 대충한 학생들은 전자공학은 꽤 잘하는데 전자회로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통신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 한계선이 낮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통신이론은 학습하기가 쉽고 또 암기 과목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우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자직보다는 통신직이 앞으로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왜 권하고 싶냐 하면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뽑죠. 인원을 훨씬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전자회로에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통신직에는 상대적으로 전자회로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직보다도 통신직으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공자들입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지 않는 대부분 여기는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들이 점수가 낮다 해서 유도무기 총포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이게 뭐 컷이 40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험 과목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전자공학하고 플러스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입니다. 자, 이거는 저 밑에도 지금 전자공학을 지금 많이 듣습니다. 유도무기 총포직. 자, 전자공학은 뭐 잘 따라옵니다. 근데 기계공학에서 이거 난이도가 높습니다. 기계공학 난이도가 높고 공부량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부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계공학에서 결론적으로 과락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40점대가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계공학에서 과락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주로 이게 유도무기나 총포는 대부분이 비전공자거든요. 공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래가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유도무기나 총포에 많이 접근을 하는데 자, 이게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 유사성이 제로입니다. 거의 유사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자공학 개론, 기계공학 개론이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두 개 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들 경우에도 이 통신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커트라인도 높지 않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전자공학 똑같죠? 전자공학 같습니다. 자, 기계공학 대신에 통신이론을 하면 되죠. 통신이론하고 기계공학을 비교해 보면은 공부량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또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통신이론에는 수학이 거의 없습니다. 암기 과목 위주로 많이 하면 되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통신이론에 통신직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전자직보다는 통신직이 더 유리하다는 걸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직은 우리가 컷 점수가 40점 40점 초반이라는 거죠. 뭐 육군 같은 경우에는 40점 컷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40점 초반을 다른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에도 40 초반만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또 하나는 우리가 자격증 가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하시면은 이게 가산점이 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통신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뭐 기술사 같은 경우 이거는 기술사입니다.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술사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이 기사입니다. 기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거는 기능사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이게 뭐 기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외합시다. 뭐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들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산점을 기사라든지 산업기사를 준비하면은 5% 가산점이 있습니다.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이거를 기능사를 준비하면은 3%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공자라면은 산업기사나 기사 여기 보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구급 같은 경우에 기사나 산업기사는 5% 똑같죠. 기사나 산업기사가 가산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5%. 그래서 이 5%라는 게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국어,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 통신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기 받은 점수가 국어가 50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60이라 하겠습니다. 통신이 64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수에다가 55점이 됩니다. 이게 5점씩 가산이 돼요. 65점이 되고 이거는 69점이 됩니다. 평균이 5점씩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사를 따게 되면은 이거는 53점이 되죠. 53점이 되고 이거는 63점이 되고 이거는 67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3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나 산업기사, 기능사를 따게 되면은 이 5%라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시고 또 미리 있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전공자들입니다.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를 응시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쉽게 기능사를 딸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많이 따는 게 전자기기 기능사,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기 운용도 괜찮은데 전자기기 기능사가 굉장히 한 두세 달 준비하면은 쉽게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를 한번 노려보면은 합격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료에는 우리가 육군, 국방부, 해군, 공군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합격 커트라인 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입니다. 육군 통신직 같은 경우에 21년도에는 41.33이었고 20년도에는 46, 2019년도에는 53점이었죠. 자, 이게 인원이 지금 갈수록 많이 뽑기 때문에 많이 뽑기 때문에 카트라인이 낮아졌고 2022년도에는 40점이었죠.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은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카트라인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국방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신직 구급 같은 경우에 한 50 점점 낮아지고 있죠. 문제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해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기 전자 있고 유도무기하고 볼 수가 있겠고 공군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지금 한 40대 후반 정도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카트라인은 점차 낮아지고 내년에도 40점 초반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군무원 통신직 모집 인원이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컷이 낮습니다. 우리가 그냥 40점 초반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절반만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향후에도 이 많은 인원, 절대 인원은 줄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내년에 많은 인원이 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직군은 거의 줄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통신직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미달 인원이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로 2월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과락만 면하자. 우리가 40점만 넘으면 되니까 합격이 되니까 과락만 면하자. 제가 이렇게 또 과락만 면하자 해놨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고득점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면접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또 지역에 좋은 지역에 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만 면하자는 것은 합격만 하자는 거고 또 거기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어드밴티지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자직을 하지 말고 통신직에 도전하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왜 그러냐? 전자공학하고 시험을 전자공학과 전자회로를 시험 치는데 과목의 유사성은 많아서 전자직이 유리합니다. 물론 전자회로를 잘하는 학생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전자회로가 사실은 이게 지적 마지노선이 높아요. 굉장히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락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하고 통신이론을 봅니다. 통신이론을 보기 때문에 자, 전자공학은 뭐 동일하니까 됐고 통신이론하고 이거 전자회로 비교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지적 마지노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뭐 들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주로 그리고 또 암기 부분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밑에서 배운 학생들 보면은 통신이론 같은 경우에 한 3달 해가지고 한 3개월 준비해서 한 50점 정도 받아서 합격을 무난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신이론도 뭐 범위는 좀 넓습니다만은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굉장히 50점 받기는 되게 쉽다는 거죠. 50점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절반만 맞추는 것은 되게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전자직보다는 이 전자직은 인원이 적잖아요. 그죠? 통신직은 인원이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공자들입니다.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점수 낮다 해가지고 유도무기 총포 도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두 개 다 전자공학하고 플러스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을 하는데 이 두 개 다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요. 특히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 범위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공학 하면은 사실은 처음 비전공자들 같은 기계공학에서 과락을 많이 당합니다. 저 밑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기계공학에서 과락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통신직을 준비하기를 권합니다. 물론 저 밑에서도 지금 뭐 유도무기 총포도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통신직에 관심을 가져보면은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1월 달이니까 지금 시험이 7월 중순에 있을 거로 보는데 그때까지 지금도 시작이 안 늦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잘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직군에서 일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잘 직렬을 선택해서 합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전공이 있는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렬을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통신직 공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강의나 수험서 또 수강을 문의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